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계약을 하고 매출을 내는 거,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한 번 나면 10년 번 거 한 큐에 날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돈을 좌지우지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계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개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것들 보면은 다세대 주택에서 중개사고가 일단 많이 나요. 다가구에선 잘 안 납니다. 다세대에서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리계약에서 많이 나요. 대리계약.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 신탁 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 여기 세 개에서 중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오늘 과정에 저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과정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개사고의 7,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피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고 유형이 있지만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나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몰라서 나오고 우리가 우회를 할 때 어디까지 우회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알아야 우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확인하면 돼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다 커터하고 쳐내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현장에서는.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어느 선 안에서 놀아야 안전하고 어느 선 바깥을 나가면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세대 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뭐 물건 새로 나오신 거 있으신가요? 방 새로 나오신 거 있으신가요? 네, 202호가 나왔대요. 자, 202호. 얼마인가요? 네, 보증금 얼마에, 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얘기 다 하고, 보러 갔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을 모셨어요. 광고를 내서. 손님이 나왔어요. 손님하고 같이 봤어요. 손님도 좋아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자,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무흉자예요. 완전 좋죠. 무흉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202호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보이세요? 네. 그리고 잔금 처리를 하고 202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이 호실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이 주인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 세입자는 아무 걱정이 없죠. 무흉자일 때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신청을 딱 하니까 당신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라고 10원 한 푼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자, 원래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이런 건물이었어요. 투룸 건물이었던 거죠. 전체가. 투룸 건물이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가벽을 친 겁니다. 출입문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룸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은 투룸, 이쪽은 원룸 이렇게 해서 세를 놓은 거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보러 갔을 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물건을 보러 가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임차인은 내가 넣어준 이 임차인은 왜 지금 보호를 못 받았느냐? 임차인은 지금 점유를 어디 하고 있죠? 여기 하고 있죠. 202호 하고 있죠. 여기는 법적으로 어딘가요? 201호죠, 법적으로 지금. 그죠? 202호는 여기죠.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201호하고 202호를 같은 부동산으로 취급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죠. 즉, 이 사람은요, 202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점유는 201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못 받습니다. 자, 이거 중개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중개사고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세 1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주인은 어차피 파산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은 없죠. 현실적으로.
재판에서는 승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몇 프로 책임져야 돼요? 보통은요, 60% 정도로 나옵니다.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가감은 있어요. 자, 1억 원에 60%면 얼마죠? 6천만 원이죠? 중개보수 얼마 받았을까요? 30만 원 받았겠죠? 전세 1억 원이니까 30만 원 받고 6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개사고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해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자, 그럼 이런 건물이 많냐? 이런 건물이 많냐?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집합건물로 치잖아요. 집합건물은요, 그 건물, 번지수까지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호실과 이 호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을 더한 것. 이게 법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이게 거래의 객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임차인은 전혀 엉뚱한 부동산으로 계약하고 전혀 엉뚱한 부동산에, 법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지금 실제로 전입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런 중개사고는 베테랑들도 사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5년, 10년 넘은 사람들도 많이 내요. 저는 이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제는 보험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보험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 났어. 그러면은 공제에서, 협회에서 그 공제보험으로 돈 물어주고 내 보험료가 다음 해에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나는 모든 게 정지되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돈을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업무를 못하죠. 안 갚을 수가 없죠. 다세대 주택에서 첫 번째 중개사고 제일 많이 나는 케이스가 바로 이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이걸 쪼갰냐? 쪼개는 건 쉬우니까요. 가벽 쳐놓고 출입문 하나 만들면 돼요. 투룸에다가. 그리고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요, 문패 같은 거 팔아요. 그거 사다가 붙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집합건물이다라고 한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다세대 주택에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마땅히 누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뭐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냐면, 호실 쪼개기라고 더 멋있는 이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실 쪼개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이렇게 호실 쪼개기한 이런 건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에 들어가면 우리 중개사한테 배상 책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왜 우리 중개사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중개사가 잘못한 건가? 그럼 중개사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걸 막을 수가 있었나? 막을 수가 있었으니까 배상 책임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떼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제 집합건물은 표지부가 2개 나오죠? 우리 중개사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개사분들이 권리분석할 때, 서류상으로 권리분석할 때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갑구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을구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근데 이상하게 표제부 꼼꼼하게 안 봐요. 그죠? 표제부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표제부에서 사고 나는 케이스들 많아요. 표제부 안 보고 계약 진행했다가. 자, 집합건물은요, 표제부가 2개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표제부. 두 번째 표제부는 그 한 개의 호실에 대한 표제부죠.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갑구 있고, 을구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표제부에 보면은 전용 면적이 써 있어요. 몇 제곱미터라고 써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딱 봐도 현장에 가면은 이상하잖아요. 반토막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반토막이죠. 일반 사람들은 놓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신은 공인중개사잖아. 배우 때문에 국가자격도 취득을 했고 전문가 아니야? 돈을 받고 거기다가 일을 했지. 그러면 당신 전문가는 이거를 현장에서 눈치챘어야지. 왜 눈치 못 챘어? 아, 그래? 실수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실수도 있으니까. 100%는 아니야. 그래도 당신 전문가인데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았으니까 60%로 제한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억이었다. 그러면 60만 원 받고 1억 2천 되겠죠.